저번 수능 문제 4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뭐, 몇 문제는 어렵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다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B, DB가 3대 2인 점 D를 잡고 3대 2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비율 관계를 좀 적어볼까요? 여기를 3K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2K가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1이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갖다가 O라고 한대요. 원 O와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 이때 sin A 대 sin C가 8대 5이고 일단 요거 정보가 또 하나 나왔으니까 뭐 쓸 수 있는 식을 쓰자면은 여기서 비례식을 하나 쓸 수 있겠죠? 8sin C 8sin C가 5sin A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일단은 삼각형 ADE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의 B가 지금 9대 35래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9대 35.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P라는 점은 원 O를 위에 움직이는 어떤 동점인데 지금 PBC,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지금 최대의 넓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보니까 AD하고 AE는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요 A가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C의 이 비율을 좀 알고 싶은데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 넓이 관계가 9대 35라는 걸 통해서 X에 대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3K니까 9K 제곱이겠죠? 곱하기 사인 K인강이니까 사인 A까지. 얘 대 얘가 지금 9대 35라는 거는 여기다가 35를 곱하면은 둘이 같아진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의 이제 그 비율 관계를 구할 거죠.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여기서는 이제 3K 플러스 X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사인 K인각 A까지. 근데 여기에서는 9를 곱해야지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9까지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약분될 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sin A가 일단 약분이 되고요. K가 또 약분이 되고 2분의 1도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5로 또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7이 됩니다. 그리고 9도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뭐냐면은 7K가 3K 플러스 X라는 거죠. X가 지금 4K라고 바로 나오게 되네요. X는 4K. X를 구했으니까 다음에는 PBC의 최대값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PBC가 최대값이 나오는 데는 당연히 이 BC라는 이 부분은 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뭐 이쪽쯤에서 나오겠죠 아마. 여기를 P라고 잡고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의 높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일단 직각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밑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밑변 구하려면 요 식을 아마 좀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sin C, sin C나 sin A 이런 것들을 일단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sin C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sin C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 곱하기 sin A가 일단 나오네요. 그 다음에 sin C는 요거 대 요거 그리고 우리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사인 C분의 OK죠? OK가 이제 14,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뭐 여기를 또 X라고 할까요? X가 또 14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둘이 같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인, X가 아니죠. 이거 C죠? 여기는. 사인 C분의 OK, 얘랑 사인 A분의 X가 같다. 그런데 얘네의 비율 관계가 지금 8대 5라고 한 거니까 여기를 그냥 8K라고 해도 되고 여기를 5K라고 해도 된다. 그죠? 아니지. 뒤집혔죠? 사인 A분의 사인 C가 8대 5니까 여기를 반대로 써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5K라고 비율을 적으면 5알파라고 해도 되고 여기를 8알파라고 해도 된다. 어차피 양변은 이제 알파 곱할 거거든요. 뭐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네는 지금 치환한 거니까 없애주고 여기가 또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돼서 지금 K가 8분의 X, 그러니까 X가 8K가 나오는 비율까지 다 잡았습니다. X가 8K, 여기 8K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X는 지워주고, 그럼 밑변 구했으니까 이제 삼각형의 높이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여기까지의 높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BC와 평행한 선을 원에 접하게 그렸을 때에, 이렇게 그림은 접하게 그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에 이제 평행하게 그렸을 때에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선이 이제 최대 높이가 되는 선일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를 지나서 우선 여기 길이는 이제 똑같이 3K가 되긴 할 겁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 가장 높은 선이 나오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선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를 H라고 하면 AH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A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직각인 점을 이용해 갖고 이 삼각형에서 뭐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사인 C를 사용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일단은 코사인 C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C를 한번 구해볼게요. 2 곱하기 7K에 8K네요. 뭐 56, 112, 112K제곱 분의 64K제곱 더하기 49K제곱 마이너스 25K제곱 됐죠? 그러면 밑에 거 계산하면 112K제곱이고 위에 거 계산하면 64에 49 더해서 13, 113에서 25 빼 88 K제곱. K제곱 약분해주고 둘이 계산하면 4로 했을 때 22에 4로 했을 때 4, 2, 8에 32, 4, 8에 32, 14분의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14분의 11이 코사인 값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코사인 값은 아니고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거 하려면 사인 C 값이 좀 필요하니까 사인 값도 좀 구해봅시다. 14분의 11이었어요. 14분의 11. 얘가 예각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인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가 확정이고 사인 기인각을 할 때 이제 음수가, 만약에 사인 C가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사인 A나 사인 C가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넓이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 취급을 하고 가야 되고요. 여기가 14분의 여기가 11이라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돌리면 196에서 121 빼서 59, 75, 5루트 3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 C 같은 경우에는 14분의 5루트 3입니다. 14분의 5루트 3. 됐어요. 그러면 사인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식이 있으니까 5 사인 A, 얘는 8 곱하기 14분의 5루트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양변 5로 나눠주면 여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7분의 4로 바뀌네요. sin a가 7분의 4로 또 3이라고 또 하나 나옵니다.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율 관계 알기 위해서는 sin c를 지금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7k분의 뭐 x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sin c 14분의 5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양변에다가 7k를 지금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2분의 5 루트 3k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길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k 값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sin a에서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요. sin a분의 여기 8k가 지금 14다 이렇게 하면은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sin a를 곱해주고, 그죠? 14 곱하기 지금 7분의 4 루트 3인 거니까 2로 약분이 돼서 8 루트 3 양변 나누면은 k가 바로 루트 3이라고 나오네요. k가 루트 3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8 루트 3이죠. 그러면 8 루트 3 곱하기 요거 더한 거니까 루트 3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야? 2분의 15 더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3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4 루트 3이 되고 30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이랑 하는 거니까 36 플러스 30 루트 3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이제 풀기 위해서는 생각할 거리는 이제 뭐 요 정도?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머리의 중심을 지나야 되고, 그게 A를 당연히 지나는 거다. 그 다음에 넓이 관계나 이런 것도 통해서 비율 관계 같은 것들 정리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뭐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K 값 구할 수 있는 거. 상수 A에 대해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 2차 함수 fx가 또 있대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gx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보자마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좌미와 우미와 같습니다. 연속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항함수니까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항함수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의 그 좌우함만 같다고 하면 되죠.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항으로 일단 7을 달고 있네요. 보니까 0에서의 좌우함이 같다고 치면,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g'x를 좀 구해보면 될 것 같죠. x에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f'x라고 할게요. 이때도 0에서의 좌우함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이제 다항함수니까요. 그러면 f'0이 지금 15라고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fx에서의 1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15x를 달고 있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뭐 라지 ax라고 해놓죠. 라지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이때 라지 a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보다 작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g'x를 그냥 그린 거고요. 하나는 g'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인데, 서로 다른 실결의 개수가 4개래요. 한번 그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우선 gx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3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로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 그려진다는 거는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그려진다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함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범위 나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2차 함수로 하나가 구성이 되고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근데 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2 라지 a x에 플러스 1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지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절편을 15로 가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그런 1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하형 그래프 당연히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0보다 큰 영역에서만 그려지겠죠. 그리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요 조건에 의해서 이 2차 함수는 어떻게든 여기서 만나갖고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어떻게 그려지든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력인 형태로 그려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어떻게든 그려져야 돼요. 그때 이 조건을 사용하는 거겠죠, 당연히. G'X하고 G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4개를 가진다. 우선은 이렇게 생긴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요. G'X에서 X는 0보다 작은 그쪽에서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 좌표가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큰 경우는 대칭축이 0보다 큰 부분에 있어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미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편의이동을 시킨다고 치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과의 실근을 2개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대칭축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그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0이 있어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일단 0보다 작다는 거는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보다 작은 영역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니까 허글이 나왔다. 이 경우도 평행이동하면 똑같이 이렇게 될 테니까 실글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허근도 일단 아니라는 거고, 허근이 아니면 중근이 있겠죠? 중근이 나오는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실근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일단은 나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맞다고 하고 일단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중구를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요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짝수 공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요 ac니까 마이너스 45네요. 0이다. a제곱이 45기 때문에 a가 풀마 3루트 5라고 나오는데 a가 지금 3루트 5는 아니라네요. a가 3루트 5가 아니니까 a를 마이너스 3루트 5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던 이유는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a의 마이너스 값이 대입이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여기가 양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서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중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근이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밖에 없겠죠. 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똑같이 우하형 그래프로 당연히 그려질 거고,
됐습니다.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일단 그려줘야 될 거예요. 좀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4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지만 근이 6개가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이게 맞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중근도 안 되고 허근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걸 맞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6개가 되는 거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근이 서로 다른 근이 4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이 겹치면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근이 겹치고 여기서 근이 겹쳐서 여기서 근이 이렇게 겹쳤다. 얘가 지금 1차 함수인 거고 그 전에가 곡선인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사실성 있게 그리면 요 간격이 좀 비슷해야 볼만 하겠죠? 여기서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아이고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이 간격이 4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도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판별식부터 해야죠. 판별식 하면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a제곱이 45보다 크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3루트 5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3루트 5보다 작다. 일단 요게 하나 나오네요. 음. 상태에서 이제 요 축 같은 경우가 좀 뭐 4를 기준으로 대칭인가 뭔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지수 때문에 근을 실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근계관이나 이런 거 활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 함수가 그려지고 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근계관을 이용할 건데 여기를 갖다가 그럼 뭐 알파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알파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을 곱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지금 15입니다. 15. 네, 15입니다. 이제 3분의 15죠? 근계간을 하면 3분의 15이기 때문에 5입니다. 5.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5가 0이기 때문에 5, 1을 내렸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알파가 근이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온 거나 1이 나와야 되는데 글이 당연히 요 x축 아니 x축이란다. y축 기준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근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의 근은 하나의 알파는 마이너스 5고 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겠다.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겠다. 그럼 요 사이의 축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2a분의 b 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 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2a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다. a가 9라고 하나 나오네요. a가 9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지 a도 좀 구해줘야 되는데 라지 a 구하는 거는 여기서 8만큼 평이동합시다.
여기서 4만큼 가면 여기가 3이고 끝이네요. 이거는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니까 여기서는 뭐 구할 거 없고 여기가 6이긴 할 텐데 어쨌든 아니지 4가 7이긴 할 텐데 3,0을 이 직선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3 나왔을 때 6a 플러스 15가 지금 0이라는 거니까 6a가 마이너스 15고 a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아니지 2분의 5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5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이제는 대입만 해줘서 구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죠. 마이너스 8에 36에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7. 그 다음에 2 대입할 때를 밑에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30에 플러스 7까지. 얘네 없어지고 여기 14. 14에 36 더하면 10, 50. 50에서 18 빼면 됩니다. 32. 2번.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우선은 요거까지 요 가조건까지 활용하는 거는 솔직히 문제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넘어갔으면 이 참수의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경우를 3개로 나눠서 그걸 확인해 줘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도 근이 6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하면은 어떻게 겹쳐야지 얘네가 근을 4개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 다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k라고 한다고 하니까 뭐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5분의 1의 x-3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야 이거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날 거고 이렇게 지날 건데 여기를 갖다가 k라고 한대요. 그러면 y는 x가 지나고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k겠죠.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x에 대해서 fx는 다 요 부분을 사용한대요. 따라서 fx는 지금 뭘로 그려줘야 되냐면 요 부분으로 그려줘야 된다. 지수함수로 그려줘야 아니 저기 뭐야 맞죠? 지수함수로 그려줘야 된다. 그런데 뭐 합성함수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죠? 뭐 딱히 정보가 없습니다. 대입을 하려면 뭐 3을 대입할 수 있고 뭐 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문제에서 정보를 준 거는 이제 k, k를 지난다는 거를 좀 보여줬으니까 k, k를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f의 k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f의 k는 이제 5분의 1에 k-3승 이렇게 되겠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5에 저기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승 이렇게 하나 나올 텐데 f에다가 이거를 지금 넣고 싶대요. f에다 이거를 넣고 싶고 지금 얘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얘가 왜냐면 k니까 양발을 3승 해주면은 k 세제곱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양발 3승 해주면은 5에 마이너스 3k승 플러스 9 얘가 이제 k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k 세제곱 f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f에 우리는 5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 곱하기 5에 3k승 분의 1을 지금 구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f에 5분의 1의 전체 구승을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5분의 1 구성 어떻게 구하냐 지금 확인 안 한 정보가 얘가 있으니까 얘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얘는 f에다가 fx를 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에다가 요거를 구하라는 요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얘가 3x래요. 그러면 요 9, 요 x-3이 9가 되면 되니까 x에다가 12를 대입하면은 36이 정답으로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k, k를 지나는 거를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딱히 생각할 거리는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정보를 다 활용을 해야겠죠, 일단. 정보를 다 활용해서 골을 맞춰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문제 자체가 되게 뭐 약간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래요. f1의 최대값. 그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뭐 f1을 대입해서 지금 a, b가 최대값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됐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으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뭐 항등식 개념 이런 것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함수 fx는 지금 a와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함수인 형태고요. 다항함수에다가 뭐 미지수를 포함한 모든 실수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고 여기도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고 뭐 베타라고 할까요? 상수분의 상수를 하면 당연히 이제 또 상수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함수가 한 번 내키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리미트 x를 알파로 만약에 보냈을 때 fx가 0에 수렴하면 어떠는가, 얘가 0분의 목골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제 0분의 목골로 이제 당연히 풀어야 되죠. 0분의 목골이 되려면은 리미트 위 거를 보냈을 때, 따라서 리미트 x를 알파로 보냈을 때 f에 2x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입법을 이용을 하면 f에 2알파 플러스 1이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x를 갖다가 2알파 만약에 플러스 1로 보낸다. 그러면 fx분의 f의 2x 플러스 1 이것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분자에다가 대입법을 사용해서 또 대입을 할 거잖아요. 대입을 했을 때 밑에가 0으로 또 수렴한다는 거는 위에 이것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x를 2알파 플러스 1로 보냈을 때 f의 2x 플러스 1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니까 얘를 대입법을 이용하면 f의 2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4알파 플러스 2 4알파 플러스 3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고 4알파 플러스 3이 0으로 간다면 또 리미트 x를 갖다가 4알파 플러스 3으로 보냈을 때 fx분의 f의 2x 플러스 1이 또 0분의 목골로 수렴해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여기다가 또 2 대입하면은 f에 지금 8알파 플러스 7 얘가 또 0으로 수렴한다는 거고 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적인 그 측면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는 근을 뭐 3개를 갖던가 뭘 갖던가 할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처음에 나왔던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4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8알파 플러스 7하고 계속해서 나올 텐데 3참수 이상의 지금 교점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순이 당연히 생기고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가 같던가 둘 중에 하나가 같던가 앞으로 나오는 근들이 계속 같아서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이게 아니고 그죠? 뭐 하나 접해야죠. 그러니까 중근이 하나쯤 나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얘네가 계속 겹치면은 끝없이 근이 나오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요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근 없이 중근으로 계속 나와갖고 뭐 이렇게 생기든가 어떻게든 표현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뭐가 같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얘네 둘이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넘어가서 알파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2알파 플러스 1, 4알파 플러스 3, 8알파 플러스 7 1 차이가 나는 것끼리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대입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게.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만을 3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3차 함수였던 거라고. 3차 함수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얘네를 다 지워주고 이제는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X축이 있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3중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것도 알겠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할지가 지금 약간 애매하죠. 그래프적인 해석에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거는 이 3차 함수가 결국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x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플러스 세모 x에 플러스 4가 될 텐데 요거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 지금 ax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는 a-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플러스 a-1의 x 여기까지 됐는데 이쯤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뭔가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1을 지금 그대로 가는 부분은 여기서 다 표시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나머지 함수가 그려질 예정인데 나머지 함수가 그려질 예정인 부분에서 그냥 안 나와요. 따라서 여기에 판별식에서 허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a-1의 전체 제곱이니까 바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까지 얘가 지금 허글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15가 지금 0보다 작다는 거기 때문에 3, 5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a고 5보다 작은 게 a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f1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네도 다 양수로 나오고 a가 음수일 필요가 있거나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가 4라는 거는 일단 사실로 두고 가야 되는 거고 a가 4라는 걸 구했다면요 요거를 다 구한 겁니다. fx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럼 b값도 당연히 정해지겠죠.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4까지 이때 f1 값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 하면은 8이네요. 2, 8에 그래서 16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극대값이 가지는 성질을 잘 알고 얘가 0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고 또 얘가 0일 때는 또 어떻게 수렴을 하고 얘가 0일 때는 또 어디로 수렴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뭔가 안 좋은 상황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3차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오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거까지 캐치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근들 중에 뭔가가 규칙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근들 중에 뭔가가 계속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얘네들이 같아야지만은 계속해서 0으로 수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3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만 지금 3중글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마이너스 1로 나오는 3중글을 확인했으면 그에 맞게 인수정리하고 인수정리한 다음에는 헉은 나오는 거 확인해서 판별식 사용하고 판별식 사용해서 fx 다 구했으면은 거기다 1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수열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의 합을 구하래요. 모든 자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하고 홀수 짝수는 우리가 많이 해봤죠. 요거인 자수의 m의 최소값은 지금 3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는 m의 값이 최소값이 지금 3이라는 거니까 3 이상은 다 된다는 3, 4, 5, 6부터 해서 계속 쭉쭉쭉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까요? 3 대입했을 때는 절대값 a의 3 하고 절대값 a의 5가 아니지 3이죠? 3 나왔을 때 맞네요. 5가 같다는 거고 그죠? m의 최소값이 3이다.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m의 최소값이 3이면은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1하고 2는 여기 만족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고까지 범위를 좁혀줬으니까 1, 2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절대값 a의 1하고 절대값 a의 3은 둘이 같으면 안 되는 거고, 절대값 a의 2하고 절대값 a의 4는 둘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을 해줘야지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2 됐죠? 요거까지 왔으면 이제 요거를 또 정해줘야 될 때가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계산 과정이 많아질 예정이라서 그림판으로 급하게 넘어갔고요. 지금 AN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또 홀수 짝수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2n 플러스 1하고 이제 2n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나야겠죠. 홀수 짝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쫙 깔아 봅시다.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은 이제 절대값 A3하고 A5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한다면 A3이 2n 플러스 1인가 2n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럼 조건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A3하고 A5의 부호가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합시다. A3하고 A5의 부호가 같은 경우 이때는 얘가 이제 또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나뉘게 되겠죠. A3이 만약에 2n 플러스 1이다. 이때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A3이 2n 플러스 1이다. 이때는 A4가 얘는 무조건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2n-2가 될 거고, 이때는 A5가 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에서 짝수 뺀 거기 때문에 바로 2를 나눠줘서 A5가 얼마야 이러면 그리고 일단 n으로 대입을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얘가 n이니까 k로 한번 해볼까요? 2k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때는 이제 A4가 2k-2로 표현이 될 거고, 이때는 A5가 지금 k-1로 표현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더해서 지금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여기 두 개 뺐을 때요. 두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 어쨌든 2k 플러스 1하고 지금 k-1하고 같아야 된다는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다. 이때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3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3이네요. 오케이.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역추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A2와 A1이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A2에 대해서 지금 역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두 가지의 갈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규칙을 만족해서 마이너스 3으로 올라면 이 전항이 마이너스 3 전인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홀수인 경우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0일 때는 이게 적용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불가능.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규칙에 의하면 4하고 2의 절대값이 같으면 안 돼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부호도 같기 때문에 여기를 탈락이네요. 그럼 여기는 A1로 넘어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K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A3이 홀수일 때는 만족해야 하는 이 값이 나오지 않아요. A1의 절대값이. 그렇다는 거는 A3이 2K일 때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A4가 짝수니까 K로 표현이 되고, 이때는 이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K로 표현이 되고 또 나뉘는 거죠. A5가 K-3, 얘가 홀수인 경우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짝수인 경우에는 A5와 이제 2분의 K 이렇게 나뉘겠죠. 홀수인 경우. 얘랑 얘가 부호가 지금 같아, 얘랑 부호도 같고 그냥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2K하고 K-3이 같을 때는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요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지금 항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여기는. 이 상태에서 또 역추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돼서 여기까지 올라면은 얘가 원래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럼 홀수니까, 이거 맞네.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A2까지 지금 추적을 한 결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가 이제 5, 4, 3이었고, 지금 2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적했을 때, 역추적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거 만족합니다. 그런데 2하고 4가 또 같으니까,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12여야 되거든요. 그죠? 얘랑 다르네? 그럼 여기는 또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2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상태에서 또 역추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또 역추적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9가 돼야겠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얘 홀수가 맞고, 그러면은 뭐가 또 될 수 있나? 얘가 1을 추측하는 거니까 1하고 3하고 같으면 안 돼요. 1하고 3하고 같지 않죠, 지금? 그러면 지금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마이너스 9로 하나 나왔네요. A1이 될 수 있는 후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로 넘어오려면은 24, 마이너스 24가 돼야겠죠? 얘랑 다르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왔구나. 따라서 A의 절대값으로 지금 9하고 24라는 후보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된 거예요. K가 마이너스 3일 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요 밑으로 나눠지는 갈래에서 또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요때는 2K하고 이제 2분의 K하고 같다는 거기 때문에 4K가 K, 따라서 K가 0이네요. K가 0. K가 0일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K가 0일 때는 요 수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 4, 5가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000이겠죠, 뭐 000.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추적을 하려면 얘가 3이어야 되고, 홀수 맞네요. 그리고 다르네요. A2의 후보로 일단은 3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근데 얘랑 같네요. 여기 탈락. 여기서 또 역추적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얘가 6이 돼야 되는데 짝수네요. 탈락.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얘가 6이 돼야 되는데 짝수 맞고 여기 3이랑 다르네요. 그러면 A1의 절대값 후보로 6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구해줬어요. 그래서 총 39가 이 3과 5의 부가 같을 때 지금 나온 건데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가야죠. 두 번째 조건은 3과 5가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둘이 합해서 0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그냥 이렇게 세워줄게요. A3 더하기 A5가 0일 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A3 더하기 A5가 0일 때는 또 A3이 이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K 뭐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를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요거일 때는 똑같이 가고 요거일 때는 똑같이 가고 3이네요. 요렇게 9개가 깔려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이제는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K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K가 0일 때를 보는 거네요. K가 0일 때 한번 더 봅시다. K가 0일 때는 지금 3, 4, 5 해서 1 깔리고 마이너스 2 깔리고 마이너스 1이 깔리네요. 여기서 또 역추적 들어가는 거죠. 2를 역추적했을 때 1이 되려면은 4가 돼야 되는데 짝수 탈락. 여기 1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 같으니까 또 탈락. 여기서 나오는 거 없어요. 아까 전에도 그렇고 얘가 지금 홀수일 때는 뭐 조건이 나오지가 않네요. A3의 홀수일 때는. 얘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K-3이 0이 되는 상황. 따라서 K가 3일 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3, 4, 5가 어떻게 깔리냐면 6이고 3이고 둘이 더해서 어차피 0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깔리겠죠 아마. 요거랑 요거 가는 거죠. K가 저걸 때 보는 거네요. 1일 때.
K가 둘이 더하면 이제 3K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K가 1일 때 보는 겁니다. K가 1일 때 그럼 3, 4, 5를 다시 깔아볼게요. 2하고 1이고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또 역추적을 들어가는 겁니다. 2에 대한 역추적을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면 5 돼야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맞고 다르고. 그러면 후보로 일단 5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A의 2 후보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면은 4 돼야 되고 얘랑 다르네요. 될 수 있어요. 둘 다. 여기서 또 역추적 들어가는 거죠. 8 돼야 되는데 짝수 탈락. 10 돼야 되는데 얘랑 다르네요. 그러면 A1의 후보로 10이 들어오고 여기 3이니까 7. 되네요. 여기도. 여기서는 8이 되고 이것도 되네요. 그러면 18, 7이 여기 들어오는 거네. 18, 17, 8. 오케이. 그러면 K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로 홀수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 경우만 이제 하면 끝인 겁니다. 이제 요때는 2K 더하기 2분의 K,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에다 2를 곱해주면 4K 플러스 K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5K가 0이니까 K는 어차피 0이네요. 그죠? K가 0일 때를 한번 또 보는 겁니다. 다 지우고 K가 0일 때는 얘가 0, 0, 그 다음에 0으로 나오네요. 3, 4, 5고 차례대로 또 역추적 들어가는 거겠죠. 역추적 들어갔을 때 여기는 3 빼야 되니까 3 나오면 되는 거고 이거 돼요. A의 2 후보로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0 나와야 되는데 탈락이죠. 같으니까. 여기 또 역추적 들어가는 거죠. 여기 6이어야 되는데 짝수니까 탈락이고 여기서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6이 되네요. 얘랑 다르니까. 그래서 6이 또 카운트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미 있으니까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39가 나왔었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15에다가 지금 25니까 14 54가 아니지 64죠. 64. 6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거는 홀수 짝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홀수 짝수의 일반항을 알고 이 조건들만 좀 잘 세워줬다면 그냥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6 카운트에서 좀 낚이지 않아야 되고요. 얘를 따로 구하고 더하고 얘를 따로 구하고 더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A1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깔아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조건 중에서 얘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요거를 좀 놓치기가 쉽다. 요거를 좀 잘 캐치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저번 숙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으니까 풀고 가겠습니다. 집합이라는 x가 지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갖다가 원소로 가지고요. x에서 x로 간다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요거의 값이 6의 약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f1 곱하기 f의 6이 지금 1, 2, 3, 6 선에서 하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등호를 지금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쌍을 하나씩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요 순서쌍을 갖다가 a, b라고 할 때 그러면 1을 만족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때는 1,1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다음에 2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1,2하고 2,1이 있는데 이 부동상으로 봤을 때 F1이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1,2밖에 되지 않네요. 2,1을 하면 부동호가 뒤집혀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F6이 F1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상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3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3일 때 했으니까 마지막에 6일 때네요. 6일 때 한번 봅시다. 6일 때는 이제 1하고 6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 2 있는데 무조건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1,6이 있고 2,3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1,1일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F의 2, 3, 4, 5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 전체가 다 2가 되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지금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이제 함수의 갭수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뭐 1대1 함수나 이런 거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1대1 함수였으면은 모든 게 다 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역을 지정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함수잖아요. 그냥 함수기 때문에 다 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에 치우쳐져서 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2일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2고 여기가 4로 바뀌네요. 나머지 여기 네 자리가 여기 있는 네 자리가 2, 3, 4에서 지금 구성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네 자리를 만족하는 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C4에다가 7, 6 여기서 15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일 때를 한번 볼까요? 1,3일 때는 가운데 네 자리도 바뀌지 않고 여기도 2 그대로 나오고 대신 여기가 6으로 바뀌네요. 6으로 바뀐다면 2, 3, 4, 5, 6 다섯 가지의 숫자 중에서 네 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8C4, 8765에 4321, 35, 50. 아니구나. 35, 2, 70. 70개 나오네요. 70개. 얘 했을 때도 1,6 했을 때 1 했을 때 똑같죠? 6 했을 때는 12인데 어차피 얘 원소는 1부터 6까지만 구성되기 때문에 똑같이 70개 나올 겁니다. 5H4 해서 2,3 했을 때 2,3 했을 때는 4하고 6이죠. 4하고 6. 네 자리 있고 4하고 6. 그러면 4, 5, 6쯤에서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그죠? 그러면 3H4 해서 C4 해서 6, 6C4 15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140개에다가 30개 더하면 170개인데 여기다 한 개 더 있으니까 171개.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와 정규분포를 또 따르는 확률변수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데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지금 통계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원 수투에 나와 있는 거면은 그런데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실수 x에 대한 거는 또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라는 단원에서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뭔가 머릿속에 뭔가 스쳐야 됩니다. 이쪽에서. 우선은 요 밑에 조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쉬운 조건들이에요. 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면 여기가 m1이고요. x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를 x라고 하면 x보다 작은 부분 여기를 갖다가 40-x라고 하면 요거보다 큰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는 거는 둘을 평균했을 때 m1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x 더하기 요거 더하기 40 그럼 x 없어지고 40을 2로 나누면 m1이 여기서 나오네요. m1이 20이다. 여기도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 20. 그 다음에 요 조건도 한번 만족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때는 또 그립이 다르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립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같다는 거에서는 뭔가 찾아야 돼요. 이때는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 거쳤을 때 y죠? x에서 m2를 뺀 거를 시그마 2로 나눈 거 얘하고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 이하까지도 표시가 된다는 거는 요거 지금 우리는 m1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x에서 20 빼면 x-10이네요. x-10을 갖다가 시그마 1으로 나눈 게 지금 같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그마 1x에 마이너스 시그마 1 m2 얘는 시그마 2x에 마이너스 10 시그마 2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때 요게 머릿속에서 스쳐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다는 거는 요 식이 지금 짜놓은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느 x를 넣어도 만족을 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는 둘 다 1차식 1차식이니까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계수비교법 통해서 구하니까 x에 대한 1차 항의 계수 그러니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는 사실 같았던 겁니다. 얘를 갖다가 그냥 시그마로 치워내려줘 버릴게요. 20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1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곱하기 m2 얘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그마 시그마를 나눠주시면 M2가 지금 10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 힌트에서는 지금 다 구한 겁니다. M2가 10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거의 다 구했어요. 시그마만 지금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는 요거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15, 15. 그러면 X에서의 표준화를 한번 거쳐봅시다. 표준화 거치면 확률이 이렇게 되겠네요. 15에서 20에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를 시그마로 나눈 값. 요거보다 큰 거 Z. 그 다음에 20이면 그냥 0이네요. 0. 요거랑 더하기. 이제는 Y에서 해줘야 될 거니까 10. 그럼 5. 시그마 5로 나눈 거랑. 근데 변수를 똑같이 Z죠? 저기. 요 20에서 10 빼면 10이고, 그럼 시그마 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0.4772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또 이해하자고요. 아이고. 그림으로 이해했을 때 이번엔 0이고요. 표준화 했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5 시그마분의 5.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같겠죠? 5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 0까지니까 얘는. 그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을 더한 게 0.477이래요. 그럼 대칭성 이용해서 그냥 이 넓이를 옮겨주자. 여기로. 그럼 또 쓸 수 있겠네요. 확률 0부터 Z가 시그마분의 10까지가 0.4772라는 거고, 그럼 시그마분의 10이 이 표에서 발견한 2라는 거고, 2. 시그마 바로 5라고 나오네요. 시그마는 시그마 1도 되고 시그마 2도 되기 때문에 얘 그냥 5. 그래서 2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조건들 파악해서 일단 여기서 M1이 20인 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지금 그래프가 다르니까 표준화 과정 거쳐야겠구나 해서 나왔는데, 그 식이 복잡하다고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확신을 갖고 이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교법 통해서 시그마가 그냥 시그마인 거 확인하고, M2가 10인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사용해서 구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있대요.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사위에 따라서 이런 시행을 지금 반복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더 줘서 나온 수가 K일 때, K가 5보다 지금 1, 2, 3, 4, 5 중에 하나면 그 자릿수에 있는 동전을 뒤집는 데요.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왔으면 첫 번째 있는 주사위를 갖다가 이제 50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이면은 싹 다 뒤집는데요. 3번 반복한 후에 시행수도 적습니다. 5개 모든 앞면이 모두 앞면이 놓이도록 하래요. 모두 같은 면도 아니고 앞면이 놓이도록 하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불을 했습니다. K는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와 한 번 나오는 경우. K는 6이 2번 나오면은 뭐가 안 돼요. 왜냐면 2번 나왔을 때는 착착 뒤집혀가지고 원래 있던 이 그대로의 상태일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한 번의 시행이 남았는데 다 앞면을 보려면 지금 3번을 더 뒤집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나올 수 없고요. 그러면 K는 6이 한 번 나오는 경우와 K는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냥 앞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뒷면에 있는 애들 3 뽑고 4 뽑고 5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4 뽑고 3 뽑고 5 뽑아야 돼요. 4 뒤집고 3 뒤집고 5 뒤집고, 여기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그냥 3팩인 겁니다. 그리고 확률까지 곱해주면은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니까 216분의 1. 따라서 여기는 216분의 6. 따라서 여기서 36분의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뒤집기, 전체 다 뒤집기 한 번 나오는 경우, 얘 한번 살펴봅시다. 한 번 뒤집었어요. 차라락. 그러면은 여기가 뒤뒤 앞 이렇게 될 겁니다. 요때는 뒤뒤만 따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이 한 번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던가, 아니면 6이 한 번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던가.
이렇게 해도 되죠?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2가 나와도 돼요. 따라서 여기서도 순서가 없구나. 3팩이고 주사위 3번 넣어지니까 216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36분의 1에 나와서 분류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18분의 1이네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19가 정답으로 나옵니다.